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투기가 맞다입니다. 손혜원 의원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목포시청에 보안 자료를 입수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보안 자료란 게 뭐예요? 지난 2013년 12월에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후에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이 자료가 대외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비밀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부터 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목포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도와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 목포시청 관련한 사람들하고 좀 교류를 했는데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 관계자가 이 자료를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또 그 자료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샀다. 그렇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목포시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진행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입수한 이후에 조카 2명, 지인 5명,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법인 및 회사 명의 이렇게 해서 15억 원이 넘는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중에 14억 200여만 원어치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사들여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그러한 부동산인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창성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대목인데요. 검찰은 매입한 토지 3필지하고 건물 2채의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을 해서 이 대목에서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위반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이 부동산의 매입과 활용 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고 명의자 즉 조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 매매 대금보다 더 많은 건물 수리비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걸 차명으로 소유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차명 없다. 만약 차명이 밝혀지면 전 재산 국고 환원하고 의원직 사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힙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창성장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차명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제 구입 자금을 이제 댔던 또 다른 조카가 소유한 부동산 3건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보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목포의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인 게 밝혀진다라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지금 언급했지만 또 다른 조카가 보유한 3건을 차명으로 보지 않은 검찰의 논리는 또 뭐예요, 그러면? 하나는 차명이고 3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의 보안 자료를 취득하기 전에 이제 이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검찰은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이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카페 관리와 운영을 본인이 다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도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매입 대금을 대기는 했지만 이 대금의 일부를 이 조카가 또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도 차명 거래는 아니다라는 판단에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손 의원이 국토부 문화재청에 압력 넣었다 이런 혐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손혜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목포시를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고 압박이나 회유로 볼 수가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목포 해당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하도록 당시 피감기관이었던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구입을 종용했다 이런 의혹도 맞아요.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나전칠기 구입 등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부당하게 여기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부동산 심리법 2건만 문제 삼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당 쪽 반응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모든 일의 수사 내용들이 잘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예. 또 자유한국당은 이 손혜원 의원하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고교 동문이고 가까운 사이다 이런 점들을 겨냥해서 또 비판적인 논평을 쭉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이런 방향에서 공세의 수위를 좀 올려갈 것 같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또다시 누진 구간 확대입니다.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기존에 제시했던 이제 개편 후보안 중에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안으로 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재 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2구간 상한을 400kWh에서 450kWh로 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전기요금 단가가 비싼 3구간의 경우에는 450kWh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1,629만 가구가 월 10,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이 TF는 계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간별 상한을 좀 늘려준다. 그렇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개편안은 그럼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이 최종 권고안에 따라서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 이사회 의결하고 그다음에 정부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 고른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결정된 안이 3개 안 중에서 이제 1안인 것인데요. 여름철에 한해서 누진제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이 2안이었고 그다음에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이 이제 3안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사실 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이었기 때문에 아예 없애자죠. 그렇죠. 뭔가 답정너 아니냐 이런 반응도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할인 수준이 월 1만 원도 안 되는 이 수준이어서 세 가지 안 중에 할인이 가장 적은 이 결과가 나오고 또 한 1,400만 가구 정도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오르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의 경우에는 전기 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의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건 단점이다라고 지적이 된 결과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전 적자는 늘어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경제지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놨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누진제 TF 추산대로 하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는 2018년을 기준으로 따질 때 한 2,800억 원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명확하게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좀 이후에도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안을 내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